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 봄도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잘 공부 많이 하셨죠? 네.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린 이번 시간은 이제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 어디 하는지도 잊어먹었죠? 네.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까지 봤습니다. 131쪽에 그 차트 3에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는 재산세에 대한 의의라든지 특징 정도, 그리고 재산세 과세되는 대상,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재산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유재산,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리고 재산 소재지 시군 구세이고, 그리고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과세 주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해서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 징수하는 세금, 보통징수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징수 방법. 따라서 이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재산세는 분할납부, 물납 제도가 인정된다. 자, 우리는 시군 소재 부동산,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할 때 45일 이내로 일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다. 그런 특징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32쪽에서 2절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아주 중요했죠. 과세대상까지 봤죠, 지난번에? 과세대상 볼 차례요? 그럼 특징까지밖에 안 했네요. 특징까지밖에. 재산세 오늘 나가야 돼요. 하나도 안 했다고요? 네. 과세 대상까지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재산세 처음을 한다고요. 재산세 131쪽. 이 중요한 과세 대상을 설명 안 했다는 거네요. 자,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재산 있는 소재지 시군구에서 시군구가 부동산 등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겁니다. 부동산만 과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선박, 차량 등도 과세돼요. 부동산 등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죠. 과세되는 지방세다. 재산세를 의의를 이야기한다면, 하여튼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 시군구가 부동산 등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고, 그리고 아예 과세 주체가 아예 즉 지자체인 시장구청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한다. 직접 세액을 계산한다.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고지하여 징수. 그걸 우리가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그러죠. 보통징수 방법이다. 보통징수 방법.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시장 군수 등 과세 주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 방법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어요. 가산세 없습니다. 가산세는 없다. 다만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금은 징수입니다. 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라는 건 있죠. 가산금은 있고요. 그리고 이 재산세는 특징이 하여튼 물납이 인정된다. 자,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추가되면 반드시 시군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시군 관할구역. 해당 시군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만. 그래서 과거에 시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안 됩니다. 해당 시, 해당 군, 관할구역 내 소재 부동산으로만 물납. 그리고 분할납부가 인정됩니다. 분납. 자, 분납은 500만 원 초과할 때 45일 이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이내로 분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분할해서 낼 수도 있다. 그리고 재산세는 특별한 날, 과세 기준일 있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짜, 이 날짜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 날짜로.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또 특징을 찾는다면, 재산세는 개별과세를 합니다. 개별과세를 하는데, 단 토지 일부는 합산과세, 한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건물 따로, 건축물 따로, 뭐 선박 따로, 또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의 물건별로 따로따로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근데 토지 일부만 종합합산, 별도합산, 일부만 합산과세다. 원칙은 개별과세다. 그리고 소유자별 과세다. 소유자별입니다. 세대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자별로 과세되고 물건별로 과세되는데 토지 일부만 합산과세가 될 뿐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산세 특징이라 볼 수 있고, 하나 더 본다면 사실상 현황과세다. 사실상 현황. 공부상하고 사실상하고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상으로는 주거용으로 돼 있어도 이걸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영업용으로 이용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영업용 건물로 봐요. 반드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다른 점이 재산세는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이다라는 것, 보통징수 방법. 특히 물납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료를 주고, 다음 중 이 자료상에서 재산세와 관련되는 것이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세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대상. 자, 과세 대상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132쪽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1절은 재산세 의의나 특징 정도죠. 이게 이제 1절의 내용이에요. 1절의 내용이다. 그러면 2절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세가 과세된 대상은 딱 아예 지방세법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과세됩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무엇이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느냐? 토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자, 그리고 주택이 또 과세 대상으로 돼 있어요. 주택이 과세 대상으로 돼 있다. 그리고 선박하고 항공기도 과세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도 과세 대상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5가지만 해당됩니다. 5가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절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량 같은 거라든지 또 기계 장비 등 이런 것들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보유한다, 건축물을 보유한다, 주택을 보유한다,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다. 재산세가 과세되고요. 그리고 토지, 건축물, 주택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이건 주택이 따로 돼 있죠. 지금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는요, 우리가 토지, 건축물 속에 주택도 들어가 있어요. 주택도 들어갔는데, 근데 재산세는 주택을 따로 떼냅니다. 주택을 따로. 그러니까 여기 토지에서는 뭐가 제외될까요? 주택 토지가 제외되겠죠. 주택 토지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주택에 딸린 부속 토지는 이 주택으로 봐요. 딸린 토지를 포함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딸린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항상 앞으로 재산세에서 주택은 토지를 통합합니다. 토지까지 무조건이에요. 토지까지 통합돼요. 그리고 건축물도 여기 건축물도 주택 건축물은 제외돼요.
주택 건축물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에서 주택 부분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에서 주택은 따로 돼요. 따로. 그래서 반드시 주택이 구분된다. 그리고 주택이라고 할 때는 토지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부과할 때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상가다 그러면 건축물 따로 나와요. 재산세가. 토지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상가가 아니라 주거용입니다. 주택이에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반드시 건물하고 토지랑 합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를 할 때 주택 토지를 뺀 사실상 모든 토지입니다. 사실상 모든 토지예요. 그러면 모든 토지니까 뭐를 포함한다는 걸까요?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미등록. 과거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틀리게 나왔습니다. 미등록 포함. 등록이 지적공부상에 28개 지목으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아직 신규 등록,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립에서 토지로 조성이 끝났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과세됩니다. 미등록도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이 토지를 과세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조금 이따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이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자, 재산세는 분명히 소유자별 과세라고 그랬죠. 소유자별. 그럼 소유자별로 과세를 하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 과세되는 대상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이라고 그래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어서 과세됩니다. 자, 이를 우리가 구분된다.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자주 나와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및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럽니다. 구분하여 과세되고 있다. 맞아요. 구분하여 과세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여러 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 토지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거죠. 내 토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토지가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과거에는 이 자체 산문지를 냈는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내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이 꼭 들어갑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지문은 꼭 들어가요. 반드시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일반적인 우리가 건축법상의 건축물, 그냥 건축법 생략하겠습니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은 뭐 상가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차고라든지 점포라든지 등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지붕이나 벽, 기둥이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런 건축물.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근데 이 건축물에는 별도의 시설물도 포함됩니다. 시설물도 재산세가 과세돼요. 시설물은 레저 시설 등에 따른 독립적인 시설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등 딸린이라고 그러죠. 또는 부수죠. 딸린 시설물 또는 부수적인 시설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설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시설물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포함돼요. 20타석 이상이 설치된 그런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골프 연습장. 그러면 그것도 시설물도 본다는 거죠.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도 뭘로 본다? 시설물도 본다. 그래서 그것도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허가를 포함합니다. 무허가 포함. 어떤 사람은 무허가로 진 건축물은 재산세가 과세 안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무허가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무허가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건물에다가 나중에 지상에 무허가로 건물을 막 늘립니다. 무허가로.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항공기 촬영을 해요. 해당 구청이나 시에서는.
그래서 무허가도 건축물로 드러나면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 과세돼요. 무허가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인데, 이 주택은, 주거용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를 우리가 주택입니다. 늘 주거용으로. 그런데 늘 주거용이 아닌 거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거라도, 우리는 또 피서나 오락이나 휴양 등, 그런 놀이 등, 그런 시설로 쓰여지는 별장이 있으면 별장도 재산세가 과세될 때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옵니다. 별장,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별장을 뺀 나머지를 일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반 주택에는 무엇도 포함되냐?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 과거에 별장과 고급 주택은 그러면 안 돼요. 별장은 따로 하고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이에요. 일반 주택으로 본다는 것 중요합니다.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그러니까 고급 주택 개념이 없고요. 다만 별장하고 일반 주택하고 세금 계산이 달라요. 별장은 무조건입니다. 해당 재산가액에다가 1000분의 44%를 무조건 과세해버립니다. 별장은 1000분의 44%로. 그리고 일반 주택은 매 일구별로요. 매 일구 주택가액에다가 주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죠. 하나하나 그 주택가액, 재산가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할 때 이 주택가액이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주택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가지고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은 주택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리게. 별장과 고급주택은 분모 1000, 분자 40, 4%, 1000분의 40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 틀렸습니다. 별장만 1000분의 40일 뿐이지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이니까 일반주택은 하나하나 주택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제가 주택을 세 채를 가지고 있어. 세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세 채 주택가액을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 아닙니다. 주택을 따로 과세한다는 거. 주택별로 과세한다는 거.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죠. 주택별로 과세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택에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겸용주택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겸용주택. 자, 겸용주택은 일부는 주거용하고 일부는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같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주거용 건물을 겸용주택, 겸용주택 또는 혼합주택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용주택인데 겸용주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주상복합처럼 자, 하층, 1층부터 3층 등 이런 하층은 상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큰 한동이 있어요. 큰 한동이 있는데 하층은 상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여러 개 상가로. 그 다음에 뭐 4층부터 20층까지는 주택으로. 그러니까 큰 한동이 있는 주상복합이 있는데 4층부터 20층까지는 주거용이고 그 다음에 하층 1층부터 3층은 뭐 상가로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동이 복합되어 있죠. 한동이. 그럴 때는 1동이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무조건입니다. 4층부터 20층까지 주거용 부분. 자, 실제 지금 주거용으로 쓰는 거 있죠.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 그 부분만 우리는 꼭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동이 겸용됐을 때는 주거용 4층부터 20층까지 주거용만 주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큰 한동을 우리 대전에 이런 거 많더라고요. 대전에 큰 한동인데 주로 이제 하층 같은 경우는 막 상가로 그다음에 이제 상층은 다 아파트로 분양을 했어요. 아파트로 분양. 그런 주상복합. 그러면 아파트로 분양해서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 주택이다 이거예요. 상가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이 자, 아파트로 돼 있는 것은만 주택으로 받고 상가식으로 분양돼서 상업용으로 쓰여진 것은 주택을 안 받죠. 그러면 이 토지도 나눠줘야 되겠죠. 이 토지도 뭘로 나눠주면 좋을까요? 토지를 뭐 갖고 나눠줘야 될까요? 지금 이 건물이 상가와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토지도 따로따로 나눠줘야 되죠. 나눠줄 때 뭘로 나눠줘야 돼? 그죠? 면적 비율. 참 잘했어요. 면적 비율. 그래서 꼭 토지는
토지는 면적 비율이다. 면적 비율로 각각이라고 그래. 각각 나눈다. 나누는 것을 앞으로 제가 안분이라고 그래. 안분. 예? 안분한다.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더 많네. 그러면 이 토지도 건물 면적에 따라 주택 토지가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면적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라는 거. 안분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구가 겸용되어 있어요. 1구는 한 세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1가구.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죠.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1구에서 일부는 카센터로, 일부는 뭐 주거용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50% 이상이 그럽니다.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 이상이 그래요.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그걸 다 뭘로 본다? 다 주택으로 봐요. 50% 이상, 100분의 50. 그래서 1동으로 나오냐, 1구로 나오냐를 물어봐요. 1구로 나올 때는 100분의 50 초과이 아니에요. 초과가 아닙니다. 100분의 50부터 절반 이상이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렇죠? 1동은 주거용만 주택이다. 그러니까 일부 주거용만 주택이니까 토지도 나눈다. 뭘로? 건물 면적 비율,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눈다.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눈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 주택별로 세금이 나온다. 별장은 1000분의 40. 네, 그죠? 이런 지문이 나왔죠? 25회 시험에서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별장도, 별장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를 하되 그래요. 과세하되 일반 주택하고 별장은 세율만 다르다. 그러니까 이 별장을 주택으로 보고 과세되니까 주택의 재산세 납기 일반 주택하고 똑같죠. 별장도 주택으로 과세되니까 주택의 납기 별장도 주택으로 꼭 과세된다는 거. 자, 토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산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 요런 것만이 우리가 재산세 과세상. 선박 항공기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 말하면 돼요. 선박 항공기도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걸 뺀 차량이나 개인장비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4쪽입니다. 자, 까다로움을 배우는 이제 제3절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 자, 토지의 구분입니다. 방금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토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죠. 토지라는 것이 뭐 주거용 토지로 쓰여지는 것도 있지만 뭐 상가 토지로 그 이외에도 나대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무실 토지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 토지가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농사 짓는데도 토지가 이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적에 관한 법률, 우리가 지적 공부상에는 이 토지가 하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그러죠. 사용 목적에 따라 몇 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됩니까? 29개? 8개죠. 그래서 28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등록되죠. 뭐 전이다, 답이다, 과수원이다 등등등 뭐 임야다, 끝에 잡종지다, 도로도 있죠. 그죠? 뭐 도로라든지 등등 28개 지목으로 등록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법은 다행입니다. 다행. 예? 28개의 토지로 구분해서 재산세가 각각 다르게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우리는 미쳐버릴 겁니다. 그죠? 네. 28개로 나누지 않고 다행인 것은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세상에 세 가지로 구분해 주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그죠? 세 가지로만 구분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지목에 대한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 나오죠. 그래요? 지목에 대해서, 우리 세법도 보세요. 그러니까 28개로 구분하는 지목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세상에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어렵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과세되는지, 토지가 어떤 형태로 과세되는지. 왜 그러냐면 세율이 달라. 분리과세상 세율이 다르고 별도 합산 대상 세율이 다르고 종합 합산 대상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거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해요. 반드시 출제된다.
잘만 구분할 줄 알면 그 16문제 중에서 2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또 어디로 나오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둬야 됩니다. 토지 구분. 몇 가지로 구분한다? 3가지로. 근데 이 과세 대상 토지에서 그래요. 세금이 이렇게 과세됩니다. 과세되는데 이렇게 과세한 토지를 3가지로 나눈다 이거죠. 분리과세되는 대상 토지가 있고요. 쭉 좀 쓸 겁니다. 쓸 거고,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요. 자, 별도 합산되는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쓰셔도 돼요. 다음에 5, 6월 달에는 강의를 할 때 핵심 요약집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강의를 할 거니까 그 요약집에 너무나도 자세히 돼 있어요. 너무나도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 4월 과정에서는 좀 흐름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5, 6월 달에 이제 요약 강의 등을 통해서 그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때 잘 정리하시면 7, 8월 달에 문제풀이가 아주 쉬워져요. 7, 8월 달에는 또 단원별 문제풀이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냥 흐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흐름만 안 쓰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토지를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현황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각의 토지가액. 우리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해요. 재산가액. 그러니까 그 해당 토지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그 토지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각각의 토지가액이라고 해서 각 토지가액. 그러니까 세율을 곱할 때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을 곱해서 토지별 세액을 계산합니다. 토지별로 세금을 계산해요. 토지별로.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속한다 그러면 그 해당 토지가액마다 세율을 곱해가지고 토지별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합산한다 이거예요. 별도 합산, 종합산. 합산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합산합니다. 합산하는데 시군, 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를 포함해요. 그냥 시군별로 그래요. 시험 문제는 그냥 시군별 그래요. 여기 구도 포함돼요. 시군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합니다. 토지가액을 합산가액. 그러니까 시군별로 합산가액을 합니다. 시군별 합산가액으로. 그럼 시군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해요. 합산하는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에 토지가 3개 있어. 그러면 3개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과세표준이에요. 3개 토지가액을 합산하는 거. 같은 군에 4개가 있어. 그러면 4개 토지가액을 합산. 그럼 이 합산가액에다가 곱해주는데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합산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죠.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단계별. 그래서 시군별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시군별로 세액을 계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합산도 그래요. 종합합산도 자 보일까요? 자, 시군별로 종합산도 시군별로 합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군별 합산가액에다가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줘요. 초과 누진세율을 곱해가지고 이것도 시군별로 세액을 냅니다. 시군별 세액을 내요. 그죠? 자, 그러면 별도합산하고 종합합산은 합산하는데 어떻게 합산한다? 시군 단위별로 합산합니다. 시군별로. 그런데 여기서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건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하고 토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여러 가지죠. 토지도 되고 건축물도 되고 주택도 되고 선박도 되고 항공기도 되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여기 토지하고 여기 주택만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은 뭐까만 토지와 주택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도 토지에 대해서 과세할 때 이렇게 3가지로 구분돼요. 종합부동산세도 몇 가지로 구분? 재산세처럼 똑같이 3가지로 구분돼. 똑같습니다. 3가지로 구분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3가지로 구분을 먼저 한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부과 안 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 두 가지 토지만 과세됩니다. 다 오늘 이거 수업을 할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별도 합산하고 종합산 두 가지 토지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과세돼요. 다시 말하죠. 재산세는 몇 가지 토지로 구분된다? 세 가지. 종합부동산세는 몇 가지로만?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합산, 종합산 두 가지.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 국가가 부과되는 거예요. 국가가 부과돼. 그러면 재산세는 합산할 때 시군별로 합산을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거 별도 합산, 종합산 합산할 때 어떻게 합산해야 될까? 자, 조금 전에 제가 국세라고 그랬어요. 국세. 자, 그럼 국세니까 둘 중에서 하나 찍어봐요.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합산, 종합합산할 때 1. 국세니까 전국의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한다. 2. 아니다. 이것도 시군별로만 합산한다. 예? 국세라고 그랬어. 국세. 예? 다시 한번 다 옳은 정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세예요. 국세. 예? 합산할 때 어떻게 합산? 전국 단위로 합산해야 되겠죠. 전국 단위로. 재산세는 시군별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합산한다? 전국, 국내라고 말해 나와. 국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로 합산합니다. 국내 거 토지가액을 모두 합산해요. 알겠죠? 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좀 비교했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과세 안 되더라도 재산세는 과세됩니다. 그러면 토지마다 토지별로 세율을 곱해가지고 토지별 세액을 냅니다. 그러면 어떤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냐? 크게 또 분리과세 대상은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눠져요. 두 가지 형태로.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겁니다. 저율, 낮은 세율. 저율 적용 대상이 있어요. 자, 저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세금 부담을 아주 낮게 적용합니다. 세금 부담을. 그래도 얼마나 세금 부담을 낮게 하니 저율이냐? 자, 토지가액이다. 자, 보세요. 해당 토지가액에다가 이걸 곱해요. 이걸. 세율을 1000분의 0.7을 곱합니다. 그러면 1000분의 0.7이면은요, 0점에다가 퍼센트적으로 치면 0 하나 붙여서 0.07%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 이 토지가액인 과세표준, 이게 토지별로 과세표준이죠. 해당 토지가액이 좀 큰 금액이에요. 해당 토지가액 과세표준이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봐봐요. 1억이 나왔네. 그러면 여기다 1000분의 0.7을 곱해봐요. 그럼 1000분의 0.7을 곱해. 1억에 1000분의 0.7. 그럼 얼마 산출세액이 나와? 그죠? 그 토지 세금은 7만원이 나온다, 이거. 7만원. 그러면 세상에 과세표준 토지가액이 1억인데 7만원만 나오면 재산세가 아주 적게 냅니다. 제일 적게 내는 재산세. 그러면 제일 적게 내는 재산세는 어떤 토지를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토지를? 제일 재산세를 적게 내도록 하는 거. 그죠? 그냥 농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농지가 다 1000분의 0.7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실제 경작돼야 됩니다. 실제 경작돼야 되고 그러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돼야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농지는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과수원까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전답 과수원까지를 말하고 그리고 이 농지가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 아무리 농지를 하더라도 한복판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군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읍면을 포함합니다. 군이 커, 읍면이 커. 군이 크잖아요.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군이. 그러면 이 군 지역이라면은 읍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실제 경작되는 개인 소유 농지가 있는데 읍면에 소재되고 있다 그래요. 읍면.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안 배웠다고 해버려요. 저한테. 당연히 이 군 지역이면 읍면이 들어가는 거지. 읍면 그렇게 나와도 똑같고 군 지역 이렇게 나와도 똑같아요. 그러면 군 지역 안에 실제 경작되는 개인 소유 농지 등이 있으면 그 농지는 해당 과세표준 토지가액에다가 1000분의 0.7을 곱합니다. 시골의 논들이나 밭이나 과수원들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농지가 시지역에 있을 수도 있죠. 시지역이 있는데 시지역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하고 녹지 지역에만 있어야 돼요. 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어디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만약에 실제로 경작을 안 되고 있어요.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는 묻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실제 경작되지 않으면 합산해서 과세해버립니다. 합산해서 과세해버려요. 종합합산에서 과세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있어. 법인 명의로 된 농지가 있고요. 단체로 소유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의 소유 농지는 원래는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부입니다. 일부 특정한 거요. 일부만 그래서 일정한이라고 나와요. 일정한 그럽니다. 일정한 법인이나 단체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입니다. 일정한이란 말이 들어있네. 일정한만. 예를 들어서 종중 소유 농지 같은 거, 종중 소유 농지 같은 거, 또 영농조합법인, 또 사회복지사업자,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사업자, 복지시설용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안 나옵니다. 자세히 안 나와요. 그냥 법인이나 단체 등이 소유하는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으로 갑니다. 종합산. 그렇지만 일정한 법인 단체 소유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가 있습니다. 종중권 농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자의 어떤 복지시설용 소비 목적,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농지가 있어요. 농지. 예, 그런 농지 등. 그런 것들은 1000분의 0.7, 0.07%입니다. 그렇죠? 농지 됐습니다. 농지. 자, 이렇게 정리되죠? 실제 경작되는 개인 소유 농지는 군지역 등에 있으면 분리과세. 알겠죠? 근데 실제 경작되지 않은 농지는 뭐한다? 종합합산. 그렇게만 알아도 돼. 그렇게만 알아도 됩니다.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는 종합합산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있죠. 목장용지는 축사용지 등 가축이 사육되는 그런 토지를 우리가 목장용지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축은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쭉쭉 그럽니다. 예.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하고, 내가 소를 축사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하고, 오리를 기르고 있는 토지하고, 오리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내가 차지하는 면적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크잖아요. 자리에 앉았을 때.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용지는 그 가축을 사육하고 있죠. 그런 토지인데 그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면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장용지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기준면적 이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준면적 이내란 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목장용지도 어디가 있어야 돼? 농지처럼 군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군지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도 시지역이면 어디 있어야 돼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농지하고 실제 경작되는 농지하고 목장용지하고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이. 목장용지는 반드시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준면적이 들어가야 돼요. 기준면적이. 그러면 혹시라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면적 초과 부분. 초과 부분. 그런 목장용지는 종합합산이 돼야 되죠. 기준면적 초과란 말 들어가. 그런 것은 종합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용지는 딱 이렇게만 나와요. 군지역의 기준면적 이내다. 또는 기준면적 초과다. 기준면적 이내 분리과세. 기준면적 초과 종합합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임야가 있어요. 그러면 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는요, 무조건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임야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종합산. 일반적인 임야는 종합합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야가 또 있어요. 이런 임야가 산림의 그럽니다. 산림의 보호라고 그래요. 산림 보호, 육성이 그럽니다. 육성이 필요한 그럽니다. 필요한 일정한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임야는 어떤 임야들이 있을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게 보호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봐요. 보호가 필요한지. 자연 환경 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자연 환경 지구 안에 임야예요. 보호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다시 말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예요. 그럼 보호가 필요겠죠. 그런 거.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자연 환경 지구 안에 임야다. 그겠죠? 이런 것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포함돼. 종중 소유 임야를 포함합니다. 종중 소유 임야를 포함해요. 종중 소유 임야 따로 안 써도 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자연 환경 지구 내 임야 등등등등의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야 등등 그런 여러 가지 보호가 필요한 임야만 우리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거 임야는 보호가 필요한 임야 아니죠? 그러면은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임야는 그냥 종합합산 대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0분의 0.7 토지가액에다 0.07% 곱해주는 걸 봤어요. 자, 농지가 분리과세 되면 전답, 과소,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면 1000분의 0.7을 곱합니다. 목장용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면 1000분의 0.7을 곱합니다. 그리고 임야가 분리과세 되면 1000분의 0.7입니다. 그래서 농지인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때는 1000분의 0.7을 곱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세율이 좀 낮지. 토지가액에다 1000분의 2를 곱합니다. 1000분의 2면은 0.2%죠? 그러면 이 토지가액이 1억이다. 1000분의 2, 0.2%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20만 원이 나오겠죠. 맞아요? 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0분의 2를 곱해주는 거예요. 0.2%를 곱해주는 것은 공급용 토지가 됩니다. 무슨 토지가 된다고? 공급용 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급용 토지가, 여기다. 공급용 토지 등이에요. 예, 공급용 토지 등인데, 그냥 두 가지를 여기서 나눠볼게요. 공급용 토지 등이에요. 등인데, 첫째는 공장용지가 먼저 있어요. 자, 공장용지는 공장 토지죠. 근데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군 지역에 있어요. 공장이 어디에 있다? 군 지역에 있고요. 군 지역. 그 다음에 시지역이면 공장이 있어야 될 지역이 딱 정해져 있죠. 어디 산업단지다, 또 공업지역이다, 이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지역에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또는 군지역에 공장용지가 있어. 근데 공장용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준 입지 기준면적 이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입지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만. 자, 군지역이나 시지역인 산업단지 등의 공장 토지가 있는데, 입지 기준면적 이내란 말, 그러면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준면적 초과 부분, 초과되는 공장용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돼야 되죠. 초과 부분, 기준면적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됩니다. 기준면적 초과 부분은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용 토지가 그렇습니다. 자, 이 공급용 토지가 많아요. 공급용 토지가 31개인가 돼요. 이 31개를 다 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공급용 토지는 주로 이제 염전 같은 거, 또 터미널 토지 등이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염전이나 터미널용 토지 등이 주로 이제 공급용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다. 근데 세율은 어떻게 한다? 0.2%. 1000분의 2로 나와요. 1000분의 2. 앞으로 공장용지나 공급용 토지인 염전이나 터미널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이 될 때 세율을 몇 프로 곱한다? 1000분의 1을 곱한다. 그러면 1000분의 0.7이나 1000분의 2나 세율이 낮았어요. 그런데 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저율 적용 대상만 받는데 가로 1번. 근데 아예 작살내버리는 것이 있어. 작살내버리는 것이 고율 적용입니다. 아주 높은 세율을 적용해버립니다. 아주 높은 세율. 그래서 고율 적용을 우리가 사치성 토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치성 토지는 무조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두 가지니까.
그래서 해원제인 골프장 토지입니다. 골프장 토지가 그래요. 골프장 토지. 그 다음에 또 고급 오락장 토지가 그렇습니다. 고급 오락장 토지. 고급 오락장 토지가 고율 적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율 적용할 때 도대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4%로 나와버린다 이거요. 그러면 만약에 골프장 토지 봐봐요. 해운제 골프장이 뭐 10억짜리 뭐 없죠. 해운제 골프장 정도 되면 뭐 100억 갈 수도 있어요. 100억에다가 1000분의 44% 곱해봐요. 그러면 얼마 나와? 재산세가 4억이 나옵니다. 4억이.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죠? 제일 세금이 많이 내요. 고율,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이 사치성 토지입니다. 골프장 토지, 고보락장 토지 몇 퍼센트를 세율을 적용한다? 4%. 알겠죠? 분리과세 대상.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은 이렇게 나왔어요. 저율 적용 대상만 해당한다. 틀렸죠? 분리과세 대상은 아주 세금 부담을 낮게 하려고 따로 분리시켜서 과세되고 일부는 뭐예요? 가장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가장 낮은 세율로 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은 저율 적용 대상과 고율 적용 대상으로 나눠진다. 저율 적용 대상인 농지 임야와 목장 용지 등은 1000분의 0.7을 곱한다. 그리고 또 저율 적용 대상인 공장 용지, 기준면적인의 공장 용지나 터미널 토지 등 공급용 토지는 1000분의 2를 곱한다. 그리고 고율 적용 대상인 고보락장 토지 등은 1000분의 40을 곱한다. 세율까지 같이 물어봅니다. 같이 물어보고 반드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됐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만 잘 알아더라도 여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 지금 말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요. 과세가 안 됩니다. 과세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세율이 세 가지 형태죠. 1000분의 0.7짜리도 있고 1000분의 2짜리도 있고 1000분의 40짜리도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 차별적으로 차등 비례세율 그랬어요. 비례세율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리과세 대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출제했다.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놈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합산인데 별도합산은 주로 이제 3사업용 토지라고 생각하면 돼. 별도합산은 뭘 생각하자? 사업용 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합산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입니다. 첫째, 이리 쭉 쓸 건데, 첫째는 상가 토지입니다. 사무실 등입니다. 사무실 등. 이런 말이 들어가요.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일반 건축물 토지입니다. 일반 건축물 토지로 그럽니다. 자, 일반 상가 사무실은 일반 건축물 토지라고 해서 다 별도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일반 건축물 토지로 이 면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면적 안에. 용도 지역별 그럽니다. 용도 지역별 배율을 그럽니다. 배율을 적용해야 돼요.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한 기준 면적 이내가 돼야 돼요. 기준 면적 이내 토지입니다. 기준 면적 안에 해당돼야 돼.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해서 기준 면적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 면적을 정한단 말이에요. 기준 면적을 정합니다.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 있죠? 건물 바닥 면적에다 곱하기 배수를 곱해줘. 배율. 근데 이 배수를 용도 지역에 따라 배수가 있어. 몇 배수 배율을 곱하게 돼. 그러면 그 몇 배수를 여러분들 꼭 다 암기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깐 145쪽에 보면 저번에는 144쪽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게 144쪽까지 왔어요. 144쪽까지. 그리고 144쪽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2번인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을 보고 있어요. 그 중에 별도 합산 과세 대상에서 145쪽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걸 가로 2번을 보고 있어요. 가로 2번. 일반 상가나 사업용 상가 등
그런 영업용 건축물의 토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토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가운데 보면 기준 면적 니코르는 건축물 바닥 면적 곱하기 적용 배율이라고 돼 있죠. 그 배율을 곱해줘야 돼. 배수를. 몇 배수인지. 그러면 그 밑에 표가 있어. 용도 지역별 적용 배수가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상업 지역은 몇 배수로 돼 있어? 상업 지역은 몇 배수로 돼 있어? 3배수로 돼 있죠. 아, 그러면 이렇다는 거지. 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이 있지.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있는데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다. 그러면 800제곱미터다. 그러면 상업 지역에 얘기했어. 다행히. 그러면 3배수를 기준 면적으로 하자 이거요. 그러면 800제곱미터의 3배수면 24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죠. 근데 이 상가 토지가요. 이 사무실 토지가 3000제곱미터야. 넓어도 너무 넓네. 상가 건축물이 있는데 상가 건축물이 있고 그 바닥 면적은 8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전체 토지가 3000제곱미터라니까.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이 지금 상업지역이 있다니까. 상업지역. 그러면 바닥 면적의 800제곱미터의 3배수인 2400제곱미터 토지가액은 별도 합산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3배수까지는. 절대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별 그 배수를 적용한 기준 면적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800제곱미터하고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3배수를 곱하니까 2400제곱미터. 그 토지가액은 별도 합산이요. 그러면 3000제곱미터에서 기준 면적 2400제곱미터 3배수를 빼니까 나머지가 600이 남죠.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 토지는 이쪽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종합산 대상으로 가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면적 초가 일반 건축물 토지란 말이에요. 일반 건축물 토지. 자, 기준 면적 초가 일반 건축물 토지도 뭐가 된다고요? 기준 면적 초가 일반 건축물 토지도 뭐가 돼? 종합합산. 그러니까 이런 의미만 아시면 되네. 아, 상가나 사무실이나 점포 등등의 일반 사업용의 건축물에 딸린 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배수만큼을 곱해가지고 배율, 용도 지역에 따라 그 배수를 곱해서 그 면적의 안에 해당되면 뭐가 돼? 별도 합산이고 그 면적이 일부 초과 부분은 뭐가 되고? 종합산이 되고. 그렇죠? 네. 이해를 참 잘 하시네. 이해를 참 잘 하셔. 됐죠? 예. 일반 상가 등 토지 등은 그렇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으로 의제되는 토지가 있어요. 의제되는 토지. 별도 합산 대상으로 의제되는 토지가 있는데, 의제되는 토지가 또 아주 많아요. 별도 합산 대상으로 의제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제된다면 자동차 운전 교습장, 운전 학원 또는 교습장, 학원용 토지입니다.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는 또 일정한 기준 면적까지 이렇게 기준 면적까지는 뭘로 의제된다? 별도 합산 대상으로 의제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그런 설치 기준 면적 이내 토지도 그래요. 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도 그래요. 그 다음에 임야에서 그러니까 임야에서 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낸 놈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의제되는 토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가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별도 합산 대상은 끝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은 항상 뭘 생각하자? 상가, 사무실 등등의 일반 건축물의 토지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 토지를 다 별도 합산 대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의 배수를 곱하기 위해서 기준 면적까지만 별도 합산이다.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 종합산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은 상업적이 있는 밀집되어 있는 건축물은 이것도 이제 일반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바닥 면적이 3배수 초과할까? 3배수 초과 거의 없지요.
거의 대부분 일반 토지 등은 다 이런 기준 면적 안에 대부분 들어가겠죠. 3배수나 4배수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 토지 등은 상가 토지 등은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군별로 그 토지를 이렇게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같은 시, 같은 군별로 합산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군이 뭔 군 있고 뭔 군이 있어요? 금산군이 있어요? 네. 또 뭔 군이 있어요? 예산군도 있나요? 네. 그러면 내가 토지가 상가 토지가 있는데 금산군도 있고 뭐 예산군도 있다. 그러면 예산군끼리 토지가액을 합산해야 되고 금산군끼리 토지가액을 합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에 있다. 대전은 구세예요. 시군 구. 그러면 내가 상가 토지가 유성구에가 3개 있어. 유성구에 중구에 2개 있어. 그러면 따로 털어야 돼. 중구에 2개 있는 토지가액 2개 합산. 유성구에 있는 상가 토지 3개 합산. 알겠죠? 어떻게 합산한다? 시, 군, 구별로 합산한다 이 말이야. 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토지를 다 합산해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상가 토지를 나 서울에도 있어. 서울에도 서울 거, 부산 거, 뭐 아까 예산군에 있는 거 다 종합부동산세는 다 합산해야 돼. 국내치를. 그래서 국내치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는 80억이 초과돼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이 별도 합산, 국내치를 싹 합산해서 얼마 초과돼야 돼? 80억이 초과해야 돼. 근데 재산세는 안 그래. 재산세는 무조건 계산해. 재산세는 무조건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토지는 이제 고지를 해.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산해서 고지되죠. 고지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계산해. 토지가액 얼마든 계산합니다. 계산한 다음에 그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돼 있어. 한 장. 그러니까 유성구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 장의 고지서를 합쳐서 고지해야 돼. 한 장으로. 근데 토지를 뺀 나머지 건축물이나 또는 주택이라든지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물건별로 고지를 해. 물건별로. 네? 내가 주택이 5채라 그러면 5개의 고지가 따로따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분 재산세는 몇 개로 나온다고? 1개의 고지서로 나와요. 이게 작년 26회 때 나온 겁니다. 토지는 한 장의 고지서로 해요. 그러면 그러면 각각의 고지서, 각각 고지서에 고지할 세액이 고지해야 되는데 세액이 2,000원 미만 나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액 징수 면제라고 그래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자만 납세 의무가 있죠. 그죠? 재산세는 무조건 과세를 시키는데 그 고지할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는 어떻게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별도 합산이 시, 군, 구단위별로 합산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가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이요. 합산 토지가액이 많으면 여러분들처럼 시군의 토지가액이 많이 가지고 있네. 그럼 합산가액이 많았어. 그럼 초과 누진세율이 높은 세율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액이 좀 많이 나와요. 나는 합산가액이 적어. 그래서 세율이 낮아. 낮겠어. 초과 누진세율이 단계별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세액이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합산가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토지 과세되는 토지에서 분리과세 요거 분리과세 대상하고 별도 합산 대상하고 이거 뺀 나머지는 전부 뭐가 돼야 돼? 종합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종합산. 예? 가져올게요. 여기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요. 여기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종합산 대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합산 대상은 분리과세 별도 합산이 아닌 나머지 대상입니다. 근데 써놔버렸어. 종합산 대상 토지는 주로 좀 부당해요. 보세요. 실제 경작이 되지 않는 농지잖아요. 그리고 또 기준면적 초과되는 목장용지잖아요. 또 기준면적 초과되는 공장용지잖아요. 기준면적 초과되는 일반 토지죠. 일반 상가 토지죠. 그러니까 목장용지나 공장용지나 일반 상가 등 토지는 기준면적이 초과되는 일부 토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다 이거예요. 종합산. 쉬워도 참 쉽네. 초과 토지는 뭐가 되므로 종합합산하면 되잖아요. 초과 토지는 실제 경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어디다 쓰고 있는 거 봐봐. 어디다 쓰고 있는 거? 이쪽에다 쓰죠? 네. 자,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죠? 무허가 건축물 토지는 종합합산이 돼야 되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있어. 지상에 정착물이 없어. 그냥 나대지라고 하면 쓸게요.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그냥 나대지 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옆집 사람이 그냥 거기다 배추 심었고 그런 나대지. 뭐가 돼야 돼? 종합합산 대상이다 이 말이야. 종합산이다. 그렇죠? 나대지 등도 뭐가 건축물 토지도 그렇죠? 이런 것도 종합산이다. 기타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이 아닌 나머지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뭐 잡중지도 여기에 들어가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일정 가액 미달 토지입니다. 일정 가액 미달 토지인데 일정 가액 미달 토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시험은 일정 가액 미달 토지라고만 아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되진 않았어요. 토지가 이렇게 아주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근데 건축물이 눈꽃만큼 있어, 건축물이. 눈꽃만큼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오해하더라고. 자식이 뭣도 작더만 조그마하게 건축물 그랬다고. 모르면 넘어가고. 자, 그러면 하여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건축물의 가액이 세상에 시가표준의 가액이 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2에도 미달이 돼. 2%. 그러면 이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2에도 미달하면 이 건축물은 뭐요? 없는 거나 다름없지. 그렇죠? 없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하도 건축물이 미달되니까 이 건축물 바닥 면적 있지,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일반 건축물 바닥 면적이니까 별도 합산 대상이기는 해요. 근데 바닥 면적을 빼고 나면, 바닥 면적을 빼고 나면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나대지죠.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일정 가액 미달 토지예요. 일정 가액 미달 토지. 얼마에 미달한다고? 그래, 100분의 2의 미달. 일정 가액 미달 토지도 이렇게 뭐가 된다? 종합산. 그래서 100분의 2의 미달합니다. 미달하는 토지로서 이렇게 나와. 바닥 면적을 뺀 나머지 빨간 부분.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니까 빨간 부분이 바닥 면적을 뺀 부분이 뭐가 된다? 종합산이다. 바닥 면적을 뺀 부분이 종합산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일정가액 미달 토지. 알겠죠? 일정가액 미달 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로 봤는데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입니다. 자, 재산세는 시군별로 토지가액을 합산했죠. 같은 시, 같은 군별로 합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종합산 대상을 국내 거를 모두 합산해요. 국내치. 국내 전국 단위로 합산해. 전국 단위로 합산해서 5억 원이 초과돼야 돼. 종합부동산세는 얼마가 초과? 5억이 초과돼야 돼. 알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별도합산, 종합합산할 때 재산세는 어떤 식으로 합산? 시군 또는 구별로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서 시군 단위별로 세금을 계산하죠. 근데 이것도 종합산도 그러죠. 종합산도 시군 단위별로 세율을 곱해가지고 시군별 세 계산하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합산한다? 전국 단위로 합산한다. 전국 단위로 합산해서 별도 합산은 전국으로 합산해서 80억이 초과돼야 된다. 그 다음에 종합산은 전국 단위로 합산해서 5억이 초과돼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24회 때 나왔어요. 그 장면은 24회 때 여기 나왔어요.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 나왔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1항이 이게 있네.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가 있어. 그게 답이지요.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는 종합산 대상이죠. 뭐가 과세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분 구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니까 알아두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149쪽에 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위주로 해주세요. 교재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답니다.